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은 원폭을 맞는 길로 가는가? 최근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합니다. 저에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 한 분은 소위 군사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분이 기존 언론 혹은 SNS의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이 가능한데, 다 설명하다 보면 이분 신분이 일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일부 드러나게 되면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분이 절대 바라지 않는 바라서 설명 못하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이 직접 유튜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자기 본인의 업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과 통화를 자주 하는데 현재 한국이 원폭을 맞는 걸 자초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엔 이분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야기가 사실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분 말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족이 있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북폭을 일단 유보하고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게 만든 사람이 둘 있거든요. 한 사람은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 KMC라고 하죠. 의 책임자였던 앤드류 킴, 한국 이름 김성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입니다. 지금은 둘 다 정체가 드러나서 경질되었습니다만, 이제 앤드류 킴이 이제 경우에는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이 사람이 이제 앤드류 킴의 오촌 외종숙이죠. 사석에서는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눈치챈 것이 작년 11월이었죠. 앤드류 킴은 11월 말에, 그리고 매티스는 12월 말에 경질되었습니다. 참 매티스가 소로스의 첩자인 걸 알아챈 게 참으로 많이 늦어졌죠. 아마 그 트럼프가 매티스에 대해서 민주당원 같다라고 말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탄제가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개량 실험 발사했죠. 물론 그동안 미국도 신무기 개발이 이제 활발히 진행돼서 무인 스텔스 폭격 기술 등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발사체의 성능이 워낙 향상되어서 현재 미군이 이를 제대로 요격할 기술이 이제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군이 개발을 하고도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에서 국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고, 이제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을 고기방패 신세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한국이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를 탐지하는 능력은 한국군에 없으며 일본 자위대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는 초를 다투어 공유돼야 할 사안인데 이제는 이런 정보를 자위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위대 측에서 미군을 통해 한국에 전달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달이 된다고 해도 초를 다투는 사안인데 그걸 미군 거쳐서 받는다면 당연히 최소 분 단위로 정보 전달 지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은 김정은이 죽고 싶지 않으면 남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사일 시스템에서 만약 미군의 전자교란으로 북한이 공격받는다는 착각을 야기하면 충분히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표면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하고 미국이 이에 반격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죠.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는다는 착오를 일으키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문재인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미국이 자국의 본토 안전을 위해 전쟁을 결심하면 문재인이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 삼아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를 지지한다면 과연 제정신일까요? 그리고 문재인이 한국인들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고 트럼프가 자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되는 걸 감수할까요? 한국인들을 갖다 살리려고 미국인들의 위험해지는 상황을 갖다 감수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이미 전쟁이 발발 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해서 명분을 충분히 축적한 상황입니다. 상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스라엘 대통령이 내한에서 문재인에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라고 권한 것도 사실 미국 측 심부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은 멀뚱멀뚱 듣고 일축했죠.
개야 지져라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은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으로선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우에는 예전에 북폭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가족들을 국외로 이동시키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원자탄 맞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그때는. 메티스가 북폭을 저지하고 있을 줄 알았다면 뭐 그런 호들갑을 떨 필요는 애당초 없었는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허무한 일이죠. 하지만 메티스가 소로스 첩자인 걸 제가 트럼프보다 먼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으로 허망한 가정이죠. 참고로 그 군사 전문가와 이야기해본 바 원폭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곳 세 곳은 이제 부산 항만 지역, 서울 용산 그리고 춘천입니다. 부산의 경우 미군의 군수품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이라는 점이 감안되었고 용산은 국방부가 있으며 춘천은 동부전선의 군사 요충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군 기지 근처 지역들도 위태로워진 셈이고 이외에도 대도시들이나 교통 요충지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강력히 바랍니다. 뭐 잘못되어도 그냥 경제 폭망 정도로 끝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로 지독하게 아니한 걸 보면 한국이 원폭을 맞는 길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한국이 원폭을 맞을 확률이 반이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인해 이제 상당히 증가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확률이 어느 시점에 급격히 더 확 뛸 거라는 거예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더라도요. 보통 그 시점을 10월 중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까 말한 군사 전문가 그분 예측은 아니고요. 시중에 관련 정보들이 도는 것에 따르면 대강 그렇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뭐 말이 나왔는데 11월, 12월쯤을 갖다 이거는 군사적 행동으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시점을 갖다 11월, 12월쯤에 잡았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다른 소스로 완전히 다른 소스로 이제 미국의 그 정치인 딸이 이제 친구가 그 정치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쪽에서 미국 쪽이 아니고 이제 일본 쪽에서 다른 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강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거는 뭐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뭐 트럼프도 모를 겁니다. 언제라고 확실하게 뭐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생각이 많을 거예요. 언제라고 빡 결정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뭐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은 좀 다른 걸 갖다 더 많이 해보고 결정해도 늦진 않으니까 그때 가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10월 달 내에 판단하고 실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참 김정은 생명도 질기네요. 신년사 했을 때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방문 시 그리고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이제 숨소리들을 감안하면 신부전하고 폐울혈이 확실히 악화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많은 한국 국민들을 자기 저승길 동무로 끌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부전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심장이 뛰지는 못하죠. 심장이 이제 펌프 노릇을 갖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폐울혈이 심해지면 이제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익사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